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음성으로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담을 컨텐츠가 주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음성으로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제가 드디어 스톡 사진을 판매해서 수익이 났습니다. 사실 이미지를 올리고 나서 판매가 되지 않는 걸 보면서 역시 듣던 대로 이 스톡 사진 판매하는 걸로 수익을 내는 거는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금방 수익을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스톡 사진 판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수익이 났는지, 어떻게 이미지를 팔았는지 그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가 셔터스톡이랑 크라우드픽이라는 사이트에 제 이미지를 올렸어요. 근데 이제 두 사이트가 이미지를 심사하는 기준, 승인이 나고 거절이 나는 게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이미지가 승인이 됐고 어떤 이미지가 거절이 됐는지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저는 크라우드픽에서 첫 수익이 났어요. 크라우드픽에 대한 소개나 이제 이런 부분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나의 성과 부분을 보면요. 보이시나요? 작가 수익금 12,600원이 들어왔습니다. 과연 어떻게 12,600원을 벌게 되었는가? 근데 보면 지금 승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진 16컷이 되어 있는데 이 사진은 전부 다 판매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들이 제가 올린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들은 판매가 되지 않았고요. 그러면 어떻게 12,600원의 수익이 났느냐? 바로 여기 있는 공모전이라는 카테고리를 봐주시면 됩니다. 이 공모전이라는 카테고리가 실제로 공모전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실제 공모전이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진 공모전, 이렇게 공모전, 제주 사진 공모전, 전남 숨겨진 관광지 대표 음식 사진 공모전, 이런 식으로 사진 공모전이 있기도 하고, 이 위쪽에 보시면 조금 공모전하고는 조금 달라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마감된 공모전에 제가 실제로 참여했던 걸 볼게요. 제가 참여했던 게 이건데, 이게 뭐냐면 지금 비공개 공모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유사 문장 구축 사진 공모전.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를 구축하려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에 필요한 사진을 우리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제 저희 사진을 사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그런 사진 공모전처럼 진짜 멋있는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이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사진만 제가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 공모전을 보면 조건이 나와 있거든요. 볼게요. 본 공모전은 대상 행동 배경이 정확한 사진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 외국인이 아니고 한국인만 가능하고, 행동이 특정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성별이나 연령대가 불확실한 사진은 수집 불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이 조건에 맞는 사진을 그냥 핸드폰에서 한 10분 걸렸나요? 탁탁탁 찾아가지고 올렸어요. 제가 몇 장을 올렸죠? 한 14장을 올렸는데 전부 다 판매가 완료가 되었거든요. 각 사진 한 장당 900원의 수익금이 쌓여서 이 12,600원의 수익이 나게 된 거죠. 근데 되게 제 입장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을 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이게 지금 사진 클릭이 안 돼서 크게는 안 보이는데 지금 볼게요. 이거 저 웨딩 사진 찍을 때 그 신랑이 핸드폰으로 그냥 찍어준 사진이거든요. 보면 딱 봐도 여자라는 게 있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고 특정 행동이 있잖아요. 팔을 올리고 있다 해서 조건에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렸는데 그냥 판매가 됐어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사진은 저희 신랑 사진인데 얼굴이 막 대놓고 나온 게 아니라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 그렇게 해서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서 올렸어요. 이런 사진 우리 핸드폰에 보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몇 장 추려서 올렸는데
전부 다 판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많이 올릴 걸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가 이렇게 해서 제가 사진 판매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공모전이 뭐가 있는지 볼게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두 개가 떠 있는데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공모전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사진을 수집하는 공모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하나 실내 주차장에서 세대의 주차 공간이 이미지에 포함되도록 촬영하되 차량은 한 대에서 세 대가 있어야 되며 차량의 번호판이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거 되게 쭉 한번 보시면 이해가 갈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 밑에 예시가 되어 있어요. 예시 사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핸드폰 사진으로 찍어도 되고 이 번호판만 명확하게 나오면 된대요. 이렇게 올리면 지금 장당 판매 가격이 300원이니까 맘먹고 물론 이제 아까 제가 참여했던 공모전은 제가 그냥 핸드폰에 지금 가지고 있는 사진을 올린 거라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걸렸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촬영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 아파트 지하철에서 찍는다라고 하면 정말 한 30분, 1시간 정도만 촬영해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런 공모전도 있다. 그리고 이 옆에 소형 객체 사진 수집 공모전이라고 있는데 이거 제가 살짝 봤었는데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릴 수 있는 사진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육아용품 볼게요. 육아용품 작고 아주 작게 나와야 된다. 이 소형 객체라는 그 기준이 전체 격자 중 가로 세로 2x2 정사각형 안에 들어오게 작게 촬영된 객체여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잘 모르겠잖아요. 한번 읽어본 다음에 예시 사진을 보면 이해가 좀 빠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소형 객체가 이렇게 해당이 된대요.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된대요. 이렇게 사진을 찍었을 때 소형 객체는 요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여기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렇게 사진을 찍는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그냥 정말 한 30분, 1시간 시간 내서 이거 카테고리에 맞는 사진들 찍어서 올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당 판매 가격 300원이니까 아마 이 기준에만 맞으면 이 소형 객체라는 그 기준에만 맞으면 거의 팔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올라온 공모전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판매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새로 찍어야 되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소형 객체 공모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을 보면은 여기 해당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공모전 여기 이 크라우드피 공모전 카테고리를 참고하셔서 사진을 팔면 생각보다 금방 수익이 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한번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첫 수익, 스톡 사진 판매로 첫 수익을 내게 된 팁,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셔터스톡이랑 이 크라우드픽에 사진을 올렸는데 어떤 사진은 반려가 되고 어떤 사진은 승인이 됐거든요. 그 기준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가 두 개 사이트에 동일한 사진을 올렸어요. 근데 그 기준은 다르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사이트는 셔터스톡 사이트고요. 여기서 사진 한 장도 판매가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 사진 볼게요. 이거 제가 스위스에서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 판매를 하려면 그러니까 스톡 사진으로 올리려면 그 저작권이나 이런 게 다 저한테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물이 나올 경우에 인물에 대한 초상권의 동의 이런 것도 다 받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진은 뒷모습이 나왔잖아요. 이 분의 뒷모습이 나왔는데 이 뒷모습만 봐서는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아마 이분조차도 이걸 봤을 때 본인인지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저는 이게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렸는데 결론적으로 셔터스톡에서는 승인이 났지만 크라우드픽에서는 승인이 나지 않았어요. 거절이 됐어요. 그리고 셔터스톡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두 사이트가 마찬가지로 사진을 올린 다음에 그 사진에 대해서 설명이나 이런 거를 좀 써야 되는데 셔터스톡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외 사이트다 보니까 영어로 써야 돼요. 제가 처음에 올릴 때는 그냥 키워드 나열식으로 했더니 거의 다 반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문장 정도는 써야 된다. 단순히 관련된 키워드만 나열하는 걸로는 사진 승인이 안 난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진도 보면 이것도 제가 다낭 갔을 때 그 찍은 사진이거든요. 제가 올렸던 그 영문 문장이 이렇게 한글로 번역이 돼서 올라와 있네요. 불상이 맑은 하늘에 세워져 있다. 굉장히 어색하기는 한데 한글로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어쨌든 간 저는 이제 올릴 때는 영어로 올려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사진도 이제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고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그 뭐라고 하죠? 관광지에 있는 사진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찍어서 올렸는데 마찬가지로 셔터스톡에서는 승인이 났지만 크라우드픽에서는 승인이 나지 않았어요.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정 사유 보기 이렇게 누르면 재산권 동의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동의서가 있다면 재업로드를 해라. 그러니까 이게 이 불상에 대한 그 재산권이 저한테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승인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개 사이트가 굉장히 달랐어요. 두 개 사이트의 공통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물이 뭐 이렇게 보여지게 나오면 당연히 그 인물에 대한 초상권 동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간판이나 뭐 브랜드가 찍힌 사진 이런 거는 두 사이트 모두 안 되는데 이제 뭐 사람의 뒷모습 이게 불분명한 예를 들어 지금 이 사진도 제 사진인데 뒷모습이잖아요. 이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분도 그 얼굴이 안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해서 이것도 올렸는데 크라우드픽에서는 거절이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크라우드픽은 얼굴이 뭐 전혀 안 보이더라도 확실한 그 사람에 대한 초상권 동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 뭐 풍경 사진 공통적으로 이런 뭐 강아지 사진 이런 거는 이제 다 승인이 두 개 사이트 모두 났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두 개 사이트 모두 제 핸드폰에서 그냥 있는 사진들 중에 올려도 될 것 같은 사진들을 추려서 올린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둘 다 판매는 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한 장도 안 팔려가지고 이 다음번에는 좀 판매할 목적의 사진을 찍어서 한번 올리고 싶어요. 그렇게 했을 때도 만약에 뭐 전혀 성과가 없다.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전혀 성과가 없다. 그러면 아마 이 스톡 사진 판매로 앞으로 추가 수익을 올리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포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래도 이 크라우드픽의 공모전 카테고리에 있는 거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금방금방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를 많이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톡 사진 판매로 인한 수익은 제가 조금 더 도전을 해보고 그 결과들을 보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제 음성만 나오는 영상인데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아는 한에서는 같이 답변도 달고 또 같이 찾아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